저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 계엄령 얘기가 나왔어요. 김민석 최고위원 이게 수석 최고위원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차 안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표가 왜 안 나와?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을 꼴찌로 떨어뜨리고 1등으로 당선된 분인데 이분이 계엄령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계엄령 음모론. 윤 대통령이 지금 국방부 장관 교체하고 여러 가지 그 국방에 대해서 좀 국방 안보에 대해 강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계엄령을 준비하는 거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김민석 네.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이 보니까 2000년도에 네. 다보스 포럼이 선정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다보스 포럼이 선정하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200인에 들었던 분이에요. 언제요? 2000년도에. 2000년도예요. 24년 24년 전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때 이런 기대를 그래도 뭐 받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24년 동안 추락했을까? 저는 그런 소회가 들더라고요. 그 동갑이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습니까? 동갑인데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동갑 아버지를 모시는 분이 됐잖아요. 저렇게 하고 싶으실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말씀도 이제 그분이 했다는 걸 이제 지금 들으니까 네.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을 이제 언급을 하니까 저는 이제 그 좀 놀라웠던 게 민주당이 막 그 화들짝 놀라가지고 엄청나게 과민 반응을 보이잖아요. 네. 왜 그러실까 저분들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네. 반국가 세력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막 뭐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막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쪽에 기미도 없었어요. 그런. 네. 왜 그럴까? 반국가 세력은요.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어느 체제나 반국가 세력은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체제를 마주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 반국가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순진한 발상인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간첩 잡는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국정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 경찰에도 대공수사권이 지금 뭐 이양됐지만 거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한동훈 대표도 어제 그 토론에 가서 그거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는 그 단체라면은 간첩법 빨리 개정해야죠. 그럼요. 이번에 허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었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양이 됐는데 경찰로 간첩을 한 명도 못 잡았어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8개월이 지났는데 한 명도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그 국가안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그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을까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건데 반국가 단체 얘기하니까 막 벌집 쑤신 듯 하는데 아니 우리가 이석기가 RO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기관시설 타격까지 모의했었던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까지 내란 선동죄가 다 유죄가 판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까지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냐? 이건 환상 속에 사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민주당은 그 통합진보당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예인 진보당하고 이번에 선거 연합을 했죠. 비례대표까지 줬잖아요. 국회로 그렇죠. 입성시켰잖아요. 입성시켰죠. 예. 그러면서 그 국가 안보를 사실은 크게 위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계엄령이 거기서 왜 갑자기 그런 그런 그 생각이 연결되는 거죠? 저는 계엄령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뭐 저기 총선 때 서울의 봄 영화 가지고 이렇게 막 선전할 때랑 비슷한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과거에 그 항일 그 얘기하는 거랑도 똑같은데 항일 민주화 운동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사니까. 미래를 위한 태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절대 악으로서의 친일파와 군부 독재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로 40년 가까이 이 민주화 체제가 유지가 됐고 6공화국 헌법 때 정권 교체가 벌써 몇 번이 됐습니까?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그냥 철진한 일종의 민주당
민주당식 색깔론을 지금 하고 싶은 건데 다만 제가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 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하는 것 그리고 네. 민주당이 과거에 자기들이 뭐 거기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진짜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에 그 반국가 세력은 사실 국가보안법상에 들어가 있는 법률 용어거든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단체를 이렇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에 좀 탄압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발끈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진짜 재밌는 사실은 이 국가보안법을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과반이 아니라 180석 의석을 갖고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노무현 정부도 과반 열린우리당은 15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개정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여당이 돼 보니까 국가보안법을 개정조차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이 법은 국가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합헌적으로 운용하는 순간 이 법은 위헌이 아니다. 이 한정 합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헌적으로 잘 운용하면 되는 법이고 국가보안법이나 간첩 관련된 이 형법 조항, 간첩법이죠. 이 조항들을 잘 운용하는 건 국가라는 시스템과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는 것만으로 뭐 무슨 루이 14세니 뭐니 이렇게 떠드는 거는 진짜 그 시대착오적인 민주당식 색깔론을 지금 씌워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미 6공화국 헌법 성립되고 정권교체 몇 번 반복되고 걔네들이 집권하고 다수당까지 차지한 적이 몇 번이 있는데도 자기들도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라는 단어를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